이민 생활에 도움을 드리는 오늘 이 시간에는요, 교통사고 레몬법 전문 정대용 변호사님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법률상담 오늘 이 시간 AM 1190 라디오 채널과 www.kgbc.com 홈페이지 그리고 GBC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이 시간 함께 하실 수 있고요. 보이는 라디오로 GBC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실시간 생방송으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어떤 궁금증을 풀어주실지 잠시 후 정대용 변호사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도로는 세계에서 가장 번잡한 도로 중 하나입니다. 미국에는 약 2억 8천만 대의 차량과 2억 2,750만 명이 넘는 운전자가 있습니다. 미국에서 매년 평균 600만 건 이상의 승용차 사고가 발생하고 있고요. 많은 경우 탑승자 피해 없이 차량 피해에만 관련돼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중 200만 건은 탑승자 부상과 관련되고 그중에 약 40만 건은 치명적인 부상 및 사망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 발생하는 사망사고는 연 3,800명가량으로 미국 전체 사망사고의 약 10%를 차지하면서 텍사스주와 함께 교통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주 1위와 2위를 겨루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추이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에서 약 2시간마다 교통사고로 사람이 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운전을 피할 수 없는 캘리포니아에 살고 있는 우리는 늘 이런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정대용 변호사님 모시고 교통사고 났을 시 자주 하는 질문 세 번째 시간으로 함께합니다. 변호사님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날씨가 풀리면서 운전하는 차량 숫자도 늘어난 것 같습니다, 변호사님. 네. 실제로 트래픽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고요. 이게 코로나가 끝나고 이제 출근하는 분들이 많아져서 그런 건지 아니면 날씨가 이제 따뜻해져서 그런 건가 싶기도 하고 좀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우리 아나운서님 또 오프닝 멘트 들으면서 이 교통사고 변호사는 뭐라 그러죠? 변호사 그러면은 조금 나와는 상관이 없는 분야라고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제가 요 일을 하면서 감사할 때가 교통사고 변호사는 누구나 클라이언트가 될 수가 있고 누구나 사고를 당할 수 있으니까 어려울 때 이렇게 연락 주시거든요. 그래서 그때 좀 보람을 느끼곤 하는데 말씀 들으니까 정말 사고가 많긴 많구나 좀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됐습니다. 요즘 또 특별히 아침 출퇴근 시간 그리고 아이들 학교 시간 정말 교통체증이 엄청 심하거든요. 그런데 그래서인지 교통사고 소식이 다른 때보다 좀 더 많이 들려오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요즘 교통사고는요 한 번 나면 크게 나던데요. 네. 실제로 제가 뭐 따로 교회에서 제가 뭐 변호사다 또 교통사고 관련 일을 한다 따로 광고를 하지 않는데도 교회 청년분들이나 또 어르신분들이 주일날 이렇게 있으면 저 손을 잡고 이렇게 구석으로 끌고 가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뭐 어떤 경우에는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것도 있고 또 없는 경우도 있는데 실제로 참 사고가 많은 것 같고 또 저는 그래요. 사고가 나면 일단 사람이 크게 안 다치는 게 제일 다행이다. 그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뭐 큰 사고도 많은데 사망 사고도 있고 한데요. 뭐 특별히 우리가 피할 수는 없겠지만 좀 더 조심한다면 확률은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아주 작은 접촉사고여도 막상 사고를 당하게 되면 굉장히 당황하거든요. 그럼요. 그러면 오늘은 좀 이렇게 교통사고가 났을 때 궁금해하시는 질문들, 좀 여러 가지 질문들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볼 텐데 보험이 없이 운전하다가 사고가 나면 어떻게 될까요? 라는 질문을 하시는 분들 계세요. 제가 이제 한 달은 레몬법에 대해서 좀 소개해드리고 한 달은 교통사고에 대해서 좀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는데요. 한 지난 2달 사이에 또 많이 또 들어온 케이스라든지 또 궁금해하시는 것들 이런 것들이 있구나 하고 좀 정리를 해봤는데 첫 번째는 그동안은 상대방이 보험이 없을 때 어떻게 되는지를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렸었어요. 왜냐하면 한국 분들은 한인 분들은 거의 보험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없는데 이제 상대방이 보험이 없을 때는 내가 갖고 있는 유해물 쓴다는 것은 다 이제 많이 알고 계신데
내가 보험이 없는 경우도 가끔 있더라고요. 한국 분들이. 그리고 요즘은 보험비가 정말 많이 너무 올랐습니다. 비싸죠. 그래서 어떤 보험은 가입을 하려고 해도 리젝 당하는 경우가 있어요. 굉장히 많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다음 보험 지금 기존에 있던 거에서 더 연장을 못하고 다른 보험으로 옮길 때 그 중간에 갭이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사이에 맞아요. 사고가 나면 이게 무보험이 되는 거죠. 네. 그때 이제 저희가 굉장히 유의하셔야 되는데 말 그대로 내가 보험이 없는 상태에서 보험이 예를 들어서 없는 경우가 옮겨가는 상태에서 며칠 없는 경우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내가 의도적으로 보험금을 더 내지 않아서 또 보험이 없을 수도 있고 네. 또 하나는 자동이체를 해놨는데 카드 한도가 넘어온 거예요. 예를 들어 연말 같은 경우에 카드가 내가 쓸 수 있는 게 뭐 8,000불이다, 10,000불이다라고 돼 있는데 마침 그 카드 결제를 하도록 돼 있는데 한도를 딱 보드라인에 있어서 결제가 안 된 경우가 있죠. 네. 그런 경우에도 그러면은 또 그렇군요. 좋은 어떤 경우에는 이제 그레이스 피어리드를 줘서 뭐 네. 돈을 하루 이틀 못 내도 그것을 인정을 해주지만 또 보험회사에 따라서는 무보험으로 또 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뭐 안타깝지만 개인이 보상을 해줘야 돼요. 사실은 그렇게 네. 되는 경우. 그 다음에 내 잘못일 경우에는 일단 당장 내가 얼마 돈을 들여서 저쪽한테 보상을 하는 건 아니지만 네. 그 사람이 자기가 갖고 있는 보험, 그러니까 잘못을 하지 않은 쪽에서 자기가 갖고 있는 보험을 통해서 차를 수리하고 치료나 보상금을 받은 다음에 그 보험 회사가 이제 나한테 이만큼 돈이 들었으니까 나한테 내시오라고 이제 청구서가 날아오게 되겠죠. 네. 그래서 그 금액이 크지 않을 때는 그 보험회사들도 이 기도 생활 많이 하시고 은혜 가운데 있으시면 이렇게 보험회사들도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넘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근데 그 금액이 크다라든지 이럴 경우에는 받아내려고 하겠죠. 그래서 이제 네. 청구서가 날아오고 이제 뭐 컬렉션 컴퍼니로 넘겨서 이제 계속 귀찮게 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네. 정말 이런 경우는 발생하지 않도록 네. 그러면 아무도 사실 주변에서 도움을 줄 수가 없어요. 변호사들도 도움을 줄 수가 없고 또 뭐 네. 본인이 감당해야 되니까 네. 이런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동차 보험은 미니멈으로라도 꼭 좀 유지를 하실 수 있도록 네. 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이런저런 상황으로 인해서 보험을 가입하지 못했다 혹은 보험이 중단이 되었다. 그런데 그 기간 동안에 사고가 났을 때 네. 이게 나의 잘못으로 사고가 난 경우와 상대방의 잘못으로 사고가 난 경우가 있을 텐데 그렇죠. 그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지금 말씀드린 것은 이제 내가 보험이 없는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내 잘못으로 났으니까 내가 다 물어줘야 되는 경우 반대인 경우가 있죠. 네. 나는 보험이 없이 운전을 했는데 상대방이 잘못해서 사고를 냈을 경우에 이게 언제 있냐면은 그 차가 없는 분들이 계세요. 차가 없으니까 보통 자동차 보험이 없겠죠. 네. 근데 이분들이 가끔 렌트카를 하실 때가 있습니다. 렌트카를 할 때 보통은 이제 보험이 있는지를 물어보고 네. 내가 보험이 있으면 따로 가입하지 않아도 되는데 요즘 뭐 인터넷이나 이런 데 있어서 그 과정이 생략돼서 보험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렌트카를 했는데 내 보험이 없이 타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내가 보험이 없는 걸 알고도 계속 차를 운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면 내 잘못이 아니니까 잘못한 쪽에서 차 수리비와 치료비는 줘야 돼요. 네. 그거 이제 실제로 발생한 비용이죠. 보통 액츄얼 코스트라고 해서 그것은 주는데 보통 우리가 교통사고를 나면 보상금을 받는다 이런 생각을 하시잖아요. 네. 보상금은 못 받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상금은 받을 수 없다. 예, 치료비와 차 수리는 잘못한 쪽에서 물어주는데 네. 거기까지만 물어주면 되고 그 외에 고생한 것에 대한 보상금은 없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그렇군요. 제가 이제 최근에 도와드리고 있는 케이스가 뭐가 있냐면 우리 젊은 청년분이신데 차에 보험이 없어요. 네. 왜냐하면 한국에 이제 곧 들어갈 거라고 생각해서 뭐 한두 달 정도 이렇게 기간이 남아서 차는 있어야 되니까 갖고 있는데 보험은 없이 이렇게 지내다가 한국에서 친구분이 온 거죠. 친구가 와서 같이 베가스를 갔다 왔습니다. 네. 베가스를 갔다 무면허 상태에서 무보험 상태에서 베가스를 갔다 오다가 뒤에 차가 와서 쿵 하고 받았으니까 뒤에서 받았으니까 뒷차 잘못이죠. 네네. 그래서 뒷차가 이제 차 수리와
치료비와 보상금을 해줘야 되는데 네. 이 운전자는 운전을 하고 있었잖아요. 네. 근데 이 친구가 보험이 없으니까 네. 보상금을 못 받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반대로 네. 그 옆에 타고 있던 친구는 어떻게 되느냐? 이 친구는 어떻게 될까요? 그 친구는 보험이 있나요? 그러니까 그 친구는 보험 여부와 상관없이 운전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보험 여부와 상관없이 보상금도 다 받을 수 있는 거죠. 치료비와 보상금도 받을 수 있는 거죠. 아, 그래요. 그러니까 보험이 운전자만 못 받는 거군요. 그렇죠. 운전을 할 때는 내가 항상 우리가 잘못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남을 물어주는 보상해주는 네. 그 보험을 갖도록 하는 게 형평법에 맞는 거죠. 공평한 네.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도록 했는데 운전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내 잘못이 아닌 경우이기 때문에 이제 치료비와 보상금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운전을 할 때는 항상 남에게 보상해 줄 수 있는 네. 그 보험을 갖도록 하는 그게 이제 캘리포니아 프로포지션 213라고 213이라고 하는데요. 그것을 항상 요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캘리포니아에서는 내가 보험이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보상이 달라진다. 운전을 할 때는. 네. 근데 승객으로 타고 있을 때는 상관없죠. 우버를 타고 가셨는데 네. 우버나 리프트를 타고 갔는데 사고를 당했다. 내가 운전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네. 나 자동차 보험이 없는데 보상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신에 내가 운전을 했다면 보험이 없으면 보상을 못 받는다. 네. 그게 이제 익숙하지 않으실 텐데 그 개념을 하나 좀 갖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다면 이렇게 차가 1대1로 사고가 났을 때는 그런 우리가 상식으로 뭐 뒷차가 앞차를 받았으면 뒷차 잘못이다 이런 기본적인 상식이 있는데 문제는 다중 추돌 사고 시. 네. 요즘 또 이렇게 사고가 많은 게 보면 네. 두 대가 연관된 게 아니고 네. 그러니까 이제 여러 대가 여러 대가 연관된 차들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뒤에서 예를 들어서 제일 흔한 게 이제 앞차가를 받고 두 번째 차가 세 번째 차가 뒷차를 받고 네 번째 차가 뭐 사중 추돌, 삼중 추돌 이런 경우가 있는데 최근에 교차로에서 참 많이 나더라고요. 많이 나죠. 네. 그게 안전거리 확보를 못한 게 일단 좀 큰 것 같고 또 뒤에서 부딪힌 충격에 의해서 또는 그 차를 피하기 위해서 핸들을 급하게 틀었다가 또 네.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보통 또 신호에 빨리 가려고 요 신호에 꼭 건너려고 네. 빨리 스피드를 내다가 그럼요. 추돌 사고가 나는 경우 참 많이 봤습니다. 네, 그래서 맞아요. 그 노란불에서는 사실은 서야 되는데. 서는 게 낫고 앞차가 서면 뒤에서 빨리 쫓아오던 차가 쿵 하는 경우도 그렇죠. 있습니다. 그런 네, 경우 보면 맞습니다. 좀 안타까워요. 네. 안타까운데 그래서 제일 쉬운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 예를 들어서 삼중 추돌이 났다. 네. 이런 경우 사중 추돌이 났다고 할 경우에는 제가 최근에 이렇게 도와드리고 있는 케이스가 어떤 경우가 있냐면 사중 추돌이 났어요. 네. 사중 추돌 한번 우리 청취자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림을. 근데 우리 손님이 두 번째 있는 거예요. 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중에 두 번째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 네. 이 손님은 확실한 거는 그거예요. 나는 앞차를 내가 먼저 박지 않았다. 네. 근데 뒤에 와서 쿵 하에서 밀려서 앞차를 받았다는 거예요. 네네. 그럴 경우에는 앞차는 그러니까, 복잡해지네요. 예, 저희 손님은 뒤에서 받쳤으니까 네. 뒷차한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고 네. 근데 앞차한테는 물어줘야 되나 안 물어줘야 되나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이런 경우에는 이제 뒤에서 밀려서 가서 부딪혔으면 물어주지 않아도 되는 거고 네. 근데 그래서 그 앞차 주인은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맨 앞에 있는 차는 쿵을 두 번 하더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물어보는 게 보험회사에서 쿵을 몇 번 했는지를 물어봐요. 네. 예를 들어서 지금 같은 경우에 맨 앞에 있는 분이 쿵을 한 번만 했다. 그럼 밀려서 받은 거네요. 그러면 밀려서 받은 거죠. 네. 근데 쿵을 두 번 했다. 내가 그러면 받고 또 밀려서 또 받고 예, 그 이해가 되시죠? 네. 그래서 쿵 소리를 자꾸 물어보는데 이게 일반인들은 왜 그걸 물어보지? 이렇게 그래서 저도 생각을 못 해봤던. 네, 저희 지금 손님은 두 번째 있었잖아요. 네네. 두 번째 있었고 뒤에 차가 세 번째 차가 있었고 네 번째 차가 있으니까 한 번 쿵 해서 앞에 차를 받은 거는 확실한데 네. 그래서 제가 손님한테 뒤에 차가 두 대니까 한 번 쿵 했나요? 두 번 쿵 했나요? 물어보니까
한 번은 확실하던데 두 번째는 기억이 잘 안 난다. 너무 처음에 크게 부딪혔기 때문에 경황이 네. 없어서 잘 기억이 안 난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 또 하나 보면 교통사고 났을 때 긴가민가 하면 아닌 거예요. 아, 네. 긴가민가 하면 확실하진 않은데 이러면 아닌 거예요. 그걸 막 증명해야 되고 그러지 않나요? 그거는 이제 증명은 그 다음 문제인데 네. 보면 정말 확실하다. 이거는 자다가 깨서 해도 억울하고 막 이게 확실하면 확실한데 왜냐면 그때 기억이 확실하기 때문에. 근데 기억이 나지 않는데 제 잘못은 아니다라고 하면 그분 잘못인 경우가 많더라고요. 확률적으로. 그래서 네. 지금 이 선생님 같은 경우에도 말씀드리면 두 번째 하나 둘 셋 네 대 중에 두 번째 있었는데 쿵을 한 번은 확실한데 두 번은 아닌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맨 뒤에 차가 와서 받은 거죠. 그러니까 세 번째 차가 먼저 받고 뒤에 와서 또 받으셨으면 두 번을 네. 느꼈을 텐데. 네네. 근데 맨 뒤에 차가 세 번째 차를 받으면서 세 번째 차도 그 충격으로 밀리고 밀려서 이렇게 받은 거죠.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쿵이 두 번이면 어떤 차이가 있냐면 쿵을 한 번 한 차도 나한테 충격을 줬고 네. 쿵을 두 번째 한 차도 저 몸에 충격을 줬잖아요. 클레임이 두 번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차이가 있는 거고. 네. 그래서 그러면 내 뒤에 차량이 몇 대가 있냐에 따라서 그 분들한테 다 클레임을 걸 수가 있는 건가요? 만약에 이제 아까 쿵 소리에 따라서 네.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잘못한 쪽에는 다 걸 수가 있는 거죠. 네. 잘못한 쪽에는. 그래서 사고가 어떤 게 처음에 원인이 돼서 사고가 났는지에 네. 따라서 달라질 수 있으니까요. 네.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정말 잊지 말아야 되는데 네. 그러면 일반적으로 교통사고를 당해도 많이 놀라시고 너무 당황스럽고 일상생활에 뭐 3주에서 한 달 정도는 사실 그 트라우마가 생기잖아요. 네. 근데 다중추돌일 경우에는 더 크거든요. 네. 그럴 경우에는 정말 절대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이제 그런 것도 좀 중요하게 영향을 미친다. 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네. 같아요. 그렇다면 케이스 진행 중에 또 사고가 나면 어떻게 되죠? 네, 이런 경우도 그 사고가 한 번 나신 분이 또 나는 경우가 좀 있어요. 네. 또 나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생각도 들어요. 이분의 운전 습관에 문제가 있나? 좀 또 사고 난 분들이 좀 이렇게 연달아 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이제 사고 케이스가 지난번 케이스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되고 있잖아요. 네. 그럼 내가 이미 몸이 다친 상태거든요. 이미 몸이 다친 상태에서 또 다쳤기 때문에 네. 첫 번째 사고를 이제 어느 시점에서 클로즈를 하고 종료를 하면 종료가 안 되겠죠, 사실은. 두 번째 치료가 끝나야지 되니까.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사고와 두 번째 사고가 이제 이분이 이제 몸이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아픈 상태에서 첫 번째 사고가 얼만큼 영향을 미쳤는지 두 번째 사고가 얼만큼 영향을 미쳤는지 어떤 비율이 발생하겠죠. 네. 5대5가 될 수도 있고 첫 번째 사고는 좀 경미했지만 두 번째 사고가 컸기 때문에 첫 번째 사고에 대해서는 보상을 적게 해주려고 하는 수도 있고 네. 좀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제 좀 비율을 따져봐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변호사 사무실은 첫 번째 케이스가 진행 중인데 두 번째 사고가 나잖아요. 네. 그럼 그걸 안 하는 수도 있어요. 네. 큰 첫 번째 게 크다면 두 번째 거는 굳이 그걸 따로 할 필요 없이 네네. 첫 번째 그냥 다 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첫 번째 사고가 만약에 더 큰 사고였다 그러면 첫 번째 사고에서 더 많은 보상금을 요구를 해야 되겠고 네. 두 번째 사고가 더 컸다면 두 번째 사고가 더 크겠죠. 제가 지금 진행 중인 케이스는 첫 번째 사고는 뒤에서 부딪혔으니까 부상을 케이스고 받는. 두 번째 케이스는 차가 옆으로 지나가면서 이렇게 치고 지나간 거예요. 네. 그럼 상식적으로 어떤 사고가 더 충격이 컸을까요? 뒤에서 받은 게 그렇겠죠. 그렇겠죠. 예. 네. 그래서 이 뒤에서 rear-ended라고 하는데 이 케이스가 더 크고 옆에는 이제 슬라이드인 거잖아요. 이렇게 네. 스쳐 지나갔기 때문에 첫 번째 케이스에서 더 많은 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려야 되겠죠. 네. 네. 아까 동승자 얘기를 잠시 해주셨는데 네. 친구 차를 타고 가다가 뒤에서 오는 차에 받쳤을 때 네. 동승자는 그 뒷차로부터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네. 그렇다면 그 운전한 친구에게는 보상을 받을 수가 네. 있나요? 이게 이제 변호사들이나 뭐 또 미국 법에 대해서 너무 알게 되면 네. 또 아는 게 병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모르는 게 약이고 또 아는 게 병이다 이런 말도 있는데
이 내용을 알게 되면 사실 옆에 가족 외에 누구를 태우는 게 겁이 나요. 아, 그렇군요. 왜냐하면 가족에게도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가족은 상관없습니다. 이제 요거 참고로 하나 알아두시면 네. 가족끼리 교통사고 날 수 있죠. 네. 주차장에서 서로 차 빼주다가 아니면 오다가 가족끼리 이렇게 하는데 그 가족의 개념, 자동차 보험에서 가족의 개념은 한 주소에서 사는 분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같은 보험에 들어있든지 아니면 사는 주소지가 같을 경우에 가족으로 봅니다. 네, 그렇게 그런 되는데 경우는 이제 상관이 친구는 이제 같은 집에 살지는 않으니까. 네. 근데 운전을 이렇게 하고 제가 친구를 태워서 이렇게 가다가 또 제 잘못은 아니에요. 네. 제 잘못은 아닌 게 뒤에서 받쳤는데 사고가 났어요. 네. 사고가 났는데 그러면은 저도 뒷차한테 보상을 받고 옆에 탄 친구도 보상을 받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보상이 뒷차가 너무 금액이 적어요. 보험이 적으면 이제 두 번째로 그것을 이제 프라이머리 인슈런스라고 합니다. 첫 번째로 사용하는 보험이 잘못한 운전자의 보험을 쓰는 거고 네. 두 번째는 어떻게 되냐면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상대방이 보험이 없거나 보험 커버리지가 낮을 때 쓰는 보험이 뭐라고 UM이잖아요. UM. 그럼 이제 제가 쓰는 UM을 쓰는 거예요. 네. 그럼 저만 쓰는 게 아니고 이 옆에 친구도 저한테 아. 쓰는 거예요. 네. 네, 친구도 저한테 쓰는 거죠. 친구도 제 보험으로 이제 클레임을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답은 할 수 있다. 할 수 네. 있죠. 근데 이제 둘이가 친구인데 좀 불편해서 안 하는 경우도 불편한. 있고 한국 분들은 안 하시죠. 네. 아, 미안해서 뭐 그런 경우도 있는데 그래서 옆에 그게 이제 제 잘못이 아닌 경우에도 이런 가능성은 있습니다. 네. 있는 거고. 근데 제 잘못일 경우에는 친구가 이제 오롯이 제 보험으로 클레임하게 되겠죠. 네. 예, 그런 좀 불편한 관계가 될 수도. 관계성의 미묘성이 예, 있긴 그때는 하지만 굉장히 좀 애매하게 네. 되겠죠. 아, 그렇다면 이 시간 통해서 이 보험 가입자의 종류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네, 같아요. 요것도 좀 알아두시면 좋은데요. 저희가 이렇게 뭐 보험의 인터넷이든 에이전트 분한테 코트를 받는다 그러잖아요. 견적을 네. 받을 때 이렇게 insured driver라는 게 있고 그다음에 registered driver라고 있어요. 네. insurer. 그러니까 보험 가입자가 있고 실제로 예를 들어서 제가 보험을 가입할 때는 저와 제 아내가 이렇게 보험 가입자가 되는데 자녀가 커서 네. 이럴 경우에는 그 사람을 운전자로 등록을 할 수가 있죠. 그죠? 네. 운전을 등록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자녀가 들어가면 보험료가 굉장히 비싸지기 때문에 네. 아예 이름을 빼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하는데 네. 가장 풀로 커버되는 게 이제 insured 보험을 가입하게 되면 보험 가입자로 이름을 올리면 지금 집에 있는 차뿐만 아니고 제 차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제가 다른 차를 탔을 때 네. 친구 차를 뭐 빌려 탄다든지 교회 차를 밴을 운전해줄 뭐 봉사할 기회가 있어서 그것을 운전했을 때도 그 보험이 저를 따라옵니다. 네. 저를 따라와서 내가 내 차를 운전할 때만 보호되는 게 아니고 네. 다른 차를 운전할 때도 그 보험이 저를 보호를 해주는 거죠. 네. 물론 그 차에도 등록된 보험이 있겠지만 네. 두 가지 보험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거고요. 네.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운전자로만 등록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뭐냐면 집에 있는 그 차에 얘가 운전하겠다. 이 아이가 운전하겠다라고 등록만 돼 있기 때문에 이 아이는 이 차를 운전할 때만 보험이 커버가 되고 다른 차를 운전할 때는 보험으로 보호를 못 받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해당 차량에만 보험이 맞습니다. 커버가 그래서 되는군요. 왜냐하면 이 아이를 그러니까 이 운전자를 가입자로 안 해놓으면 보험료가 조금 떨어지니까 그렇게 해놓는 경우가 있는데 네. 보험회사들이 한 번은 다른 차를 운전해도 양해를 해줘요. 문제 삼지 않는데 그렇군요. 네. 두 번이나 뭐 세 번 사고 날 때는 좀 문제를 삼는 경우가 있으니까 네. 예, 좀 하시고요. 그다음에 excluded driver라고 해서 아예 이름을 빼는 경우가 있는데 네. 이름을 빼놓은 상태에서 운전하다 하면 보험으로 전혀 커버가 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좀 주의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이곳 남가주에 거주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한국에서 방문 오시는 손님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네네. 그러면 한국에서 오신 분들이 교통사고가 났을 경우 이런 방문자도 커버가 되는 건가요? 물론이죠. 네. 네. 한국에서 오신 분들도 미국에 계신 분들하고 똑같아요. 네. 그래서 내 잘못으로 사고가 나지 않았을 경우에는 상대방을 통해서
보상을 받을 수 있고 내 잘못이면 또 내가 보상을 해줘야 되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곧 돌아가시더라도 한국에서 뭐 침을 만드신다든지 아니면은 뭐 물리 치료를 받으신다든지 해서 치료를 받으시면 그 치료 기록을 이렇게 보험회사에 제출하면 네. 청구해서 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한국은 치료비가 싸더라고요. 네. 싸서 뭐 미국보다는 많지 않겠지만 그 보상 받을 수 동일하게 보상 받으실 수가 있다. 그러면은 교통사고 나신 분들 중에서는 몸이 다쳤을 경우는 이런 보상을 받을 수가 있는데 사실 몸이 아파서 혹은 많이 심하게 다쳐서 입원을 해 있다거나 그랬을 때 일을 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그 일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너무 좋은 질문인데요. 네. 그것을 이제 loss of wage라고 그래요. 네. 임금을 상실한 거죠, 그죠? 제가 최근에 도와드린 이제 손님이 이제 사인을 하고 있는 케이스가 우버 운전자세요. 네. 우버 운전자신데 이분이 사고가 나서 아무래도 몸이 좀 불편하고 치료를 받는다 보니까 그만큼 일하는 시간이 줄어들잖아요. 네네. 일하는 시간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만큼을 실제로 보상을 받을 수가 있는 그 월급이 조금 줄었어요. 한 20%. 네. 그다음에 실제로 우버 운전 콜을 받고 출동한 트립 횟수가 줄어든 게 그렇죠. 있으니까 그걸 이렇게 보여줘서 어느 정도 보상을 받았는데 다만 그것은 내가 내 마음대로 네. 내가 몸이 아프니까 일 좀 줄여야지 이게 아니고 꼭 닥터스 노트 치료 받으시는 그 의사한테 선생님 제가 몸이 아파서 일을 좀 못할 것 같습니다. 네. 그 의료 기록을 받아 넣으셔야지 인정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 자료가 필요하군요. 네. 네. 닥터스 노트는 선생님께서 잘 써주시니까 네. 그것을 꼭 하셔서 그것도 다음에 같이 좀 보상을 받으실 수 있도록 하시면 네.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참 많은 정보를 주셨는데요. 마지막으로 오늘 나눠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 변호사님 조언의 말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뭐 교통사고 변호사지만 항상 운전하실 때 기도하시고 그래서 안전운전하시고 또 늘 차 안에서 은혜가 가득하게 네. 또 복음방송 들으시면서 또 은혜 가득하게 운전하시면 네. 또 하나님께서 또 지켜주시는 것도 네, 우리가 의지하면서 네, 시시때때로 우리가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것 같고 아멘. 이동할 때 목적지에 온전하게 도착할 때 또 아이들이 집에 가족들이 무사히 왔을 때 늘 감사한 것 같아요. 아멘. 네, 그래서 네. 이 교통사고 변호사가 도움이 필요 없는 분 한 달 또 다 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정말 우리 변호사님 너무 그 마음이 너무 참 감사하네요. 교통사고 변호사가 필요 없는 그날까지. 네. 변호사님께는 좀 별로 좋지 않은 소식일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 성도님들의 또 안전과 예, 제가 네. 그냥 드릴 말씀이 아니고 진짜 교통사고 변호사가 필요 없는 세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오늘 법률 상담 시간 교통사고 레몬법 전문 정대웅 변호사님과 함께 교통사고에 관해서 자주 나올 수 있는 질문 세 번째 시간으로 함께했습니다. 오늘 나눈 내용에 대해서 상담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 변호사님 연락처 안내 부탁드립니다. 네, 제 전화번호는요 213-700-3159, 213-700-3159이고요. 그다음에 뭐 구글이나 네이버의 검색창에 제 이름 정대용 변호사 이렇게 치시면 제 연락처가 이렇게 나오니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대용 변호사님 전화번호 213-700-3159번 213-700-3159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겠고요. 혹은 인터넷으로 검색창에 정대용 변호사를 검색하시면 변호사님 연락처와 사무실 안내 정보 상세하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바쁘신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꼭 알아야 할 법률 정보 오늘 정말 유익한 정보 많이 주셨습니다. 변호사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법률 상담 시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변호사님 오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